다시 한번 이번에는 직접 그리신 습작품을 놓고 간단히 좀 평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카메라 자체는 모양이 조금 울퉁불퉁하지만은 가장 단순화시켜 본다면 직육면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면이 측면, 윗면, 앞면이 보이는 직육면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이해하셔야 되고, 자, 그렇다면 3면이 보인다는 얘기인데, 측면, 윗면, 정면 이렇게 3면이 보인다고 하는 얘기인데, 3면이 각기 빛을 받고 있는 강도가 달라야 되겠죠. 그림자가 이쪽에 있는 걸로 봐서 막 빛이 이 방향에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된다면 이 정면이 가장 밝고, 그 다음에 윗면이 두 번째로 밝고, 측면이 가장 어둡게 처리돼야지 이치에 닿겠죠. 지금 현재 그럼 그런 면마다 각기 밝기를 달리해서 지금 명암을 처리했느냐?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물론 본인은 이쪽을 좀 더 어둡게 칠하지 않았느냐, 다른 면에 비해서 어둡게 칠하지 않았느냐 얘기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쪽 측면이나 윗면이나 앞면이나 어둡기의 정도, 빛의 강도는 거의 같아요. 거의 같다고 하는 얘기는 뭐이죠? 입체감이 안 난다는 얘기. 입체감이 안 난다는 얘기는 뭐이죠? 평면이라는 얘기죠. 지금 카메라를 그렸지만은 입체가 아니라 평면적인 카메라를 그린 거예요. 지금 평면. 예. 명암을 칠한다고 칠했지만, 명암을 표현한다고 하기는 했지만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명암, 입체감을 나타내지 못하는 명암, 그냥 어두운 평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입체감을 낸다면 카메라의 이 측면이 가장 어둡고, 윗면이 조금 두 번째로 어둡고, 앞면이 가장 밝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표현을 제대로 해야지 절벽, 암벽, 벼랑, 건축물, 나무, 심지어는 이런 것들이 입체감을 표현하는데 자연스럽게 좀 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스케치하신 카메라를 지금 보고 있는데, 비교적 구도 같은 것이 어색하지 않게 잘 잡혔습니다. 우선 형태, 윤곽, 구도,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비교적 좀 안정감 있게, 중앙도 있게 잘 그려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 카메라의 양감을 표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 미숙한 그런 부분이 좀 많아 보입니다. 우선 이 카메라는 크게 보았을 때 직육면체죠. 직육면체.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직육면체를 그린다면, 아마 저 카메라를 갖다가 기준해서 그려본다면 이렇게 이런 면, 위의 면이 이렇게 보이고, 자, 좀 측면이 좀 엿보이니까 좀 이런 식으로 길어지겠죠. 자, 카메라를 갖다가 아주 단순하게 그려본다면 이런 모양새가 되겠어요. 자, 카메라를 아주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직육면체, 이것이 지금 그리신 카메라의 기본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런 직육면체를 어떻게 부분적으로 변형을 시키느냐 하는 데 따라서 좀 모양새가 좀 달리 나오곤 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직육면체, 여기서 지금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기 뭐입니까? 이 모니터가 이렇게 자리 잡고, 그 다음에 뭐 각종 스위치들이 이제 놓이게 되죠. 이렇게 또
프레쉬 꽂는 자리가 되겠고, 자, 요것과 각도를 잘 진행 상태를 맞춰서 각도를 맞춰서 그려줘야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손잡이 쪽으로 와서는 좀 이렇게 좀 꺼져 내려갔죠. 예,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변형. 여기서 좀 모서리가 둥그러졌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여기도 손잡이 같은 둥근 원이 놓여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타원형이 돼야 되겠죠. 예, 타원형. 여기도 타원형이 되는데 너무 지금 현재 그리신 카메라에서 너무 동그랗게 나와 있어요. 정면처럼 나와 있는데 이렇게 좀 타원형을 이루어줘야 돼요. 마찬가지 이것도 타원형. 이렇게 타원형. 여기도 타원형. 네. 자, 단순하게 그려봤습니다. 단순하게 제가 다시 한번 그려봤어요. 안정감 있게 구도를. 자, 여기도 좀 모서리가 좀 둥그려졌죠. 네. 자, 이런 형태까지는 지금 보니까 제대로 안정감 있게 지금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있는데 입체감이 안 나오고 있어요. 카메라의 입체감. 지금 명암을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뭔가 많이 어색한 부분이 생기네요. 지금 그려놓으신 카메라를 보니까 그림자가 이 뒤편으로 좀 생기네요. 이렇게 보니까 뒤편으로 그림자가 지금 생겨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이런 정도로 해서 아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빛이 이런 방향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림자가 이 뒤에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빛의 가장 반대편에 있는 쪽 면이 어둡겠죠. 예, 당연히 이것이 어둡고. 가장 어둡고, 그 다음에 이 윗면과 앞면, 위의 면과 이 앞면의 명암의 차이가 있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했을 때 어느 한쪽이 좀 조금이라도 밝게 느껴졌을 텐데 지금은 그려서 놓으신 걸 보면 윗면이나 앞면이나 어둡기가 짙기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같다 보니까 좀 평면적으로 느껴져요. 윗면 앞면이 거의 같은가 하면 가만히 보면 이 옆면도 사실상 그려놓은 걸 보면은 같아요. 그러니까 삼면이 측면, 윗면, 정면 이 삼면이 거의 농담, 명암이 거의 같다 보니까 결국엔 어떻게 느껴지냐면 카메라 직육면체의 어떤 입체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평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아주 단적으로 극단적으로 평을 한다면 이 카메라는 지금 그려놓으신 카메라는 직육면체 입체가 아니라 평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림이 지금 카메라가 평면적으로 느껴지고 있어요. 입체감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러한 솜씨로다가 만약에 설악산의 어떤 바위라든가 기암 절벽, 암벽 덩어리, 돌, 건물, 집 이런 것을 갖다가 그린다면은 아마 평면적으로 그려질 거예요. 입체감을 내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육면체면 육면체 입체감을 내는 그 요령, 원리 이런 것을 터득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야 실제의 경치, 실경화, 풍경화 그려가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바위, 절벽, 벼랑, 건물 이런 거 그릴 때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쯤 되면 여기가 가장 강해야 되겠어요. 그려놓으신 카메라 보면 좀 강하게 짙게 좀 어둡게 짙게 그린다고는 했는데 보면은 그렇지도 않아요. 이면이나 윗면이나 앞면이나 거의 짙기가 같다 보니까 평면이 되어버렸다니까. 만약에 이 카메라가 절벽이라면 절벽처럼 느껴지죠. 벼랑이라면 돌덩어리라면 덩어리처럼 느껴지지 않고 아마 평면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앞면 좀 밝게 윗면을 좀 어둡게 처리하는 것이 아마 이 상황에서 적절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위를 조금 더 어둡게 처리합시다. 이렇게 윗면을 좀 전체적으로 좀 어둡게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 얘기하지만 이 측면은 빛의 가장 반대 방향에 있으니까 가장 어둡고 윗면이 좀 중간 정도에 어둡고 앞면이 좀 밝은 거예요. 앞면이 가장 밝은 거예요. 앞면. 자, 그리고 같은 위면이지만은 먼 쪽보다는 가까운 쪽을 조금 더 짙게 강하게 눌러주는 거예요. 멀어질수록 희미하게 사라지게. 가까운 데는 강하지만 멀어질수록 점점 흐리게 마치 들녘, 밭, 논 이런 것들이 멀리 사라지는 것처럼. 예. 이쪽 측면도 마찬가지래. 앞쪽은 가장 강하게 어둡지만은 뒤로 갈수록 점점 희미해지게, 흐려지게. 이래야지 입체감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완벽한 입체감이 나는 거죠. 물론 이 부분적으로 스위치라든가 단추 이런 것들은 이제 부분적으로 또 대상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마무리 져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장 단순한 형태의 카메라, 직육면체의 카메라, 그 가장 기본적인 그 직육면체의 표현이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단순하게 그 원리를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 그림자 앞쪽은 강하게 뒤로 갈수록 흐려지게, 그림자도 앞쪽은 강하게 뒤로 갈수록 흐려지게, 모서리도 위에 면도 앞쪽은 강하고 뒤로 갈수록 흐려지게, 멀어지게, 사라지게. 빛이 이 방향에서 온다. 아래쪽보단 위가 더 밝게 느껴져야 되겠죠. 같은 밝은 면이지만 아랫부분보단 윗부분이 좀 더 밝게, 그래서 아래를 조금 눌러주는 거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밝아져요. 그래야지 직육면체 입체감이 도드라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라고 하는 것은 직육면체라고 하는 거, 직육면체 그릴 때는 명암을 이런 식으로 넣는다는 거, 이런 식으로 넣어야지만 입체감이 생긴다는 거, 이것을 제가 좀 간단하지만 그 원리를 갖다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종종 가끔가다가 제 이런 식의 스케치 과제를 내드릴게요. 그래서 그 스케치의 원리를 종종 새롭게 터득하는 것이 실경화 그리는데, 실제 풍경화를 그리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